제가 이 책을 번역할 때 정말 끙끙댔던 게 한국 시장에는 없지만 요즘 이제 코인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외국 거래소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 책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코인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호장치 없이 투자하면 위험해진다라는 얘기인데요. 이분이 얘기하는 보호장치는 스탑 오더하고 리밋 오더, 역지정가 주문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개념을 바이낸스 거래하시는 분들 중에는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교재 261페이지인데요. 제가 번역할 때 빼고 이제 그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글을 넣어뒀는데요. 한번 먼저 보시면 이르죠. 파는 시기를 놓치면 벌어놓은 돈을 잃게 된다라는 건데, 이 파는 시기를 놓치지 않는 법이 바로 이제 이렇게 이제 바이낸스 이런 분들 구글 들어가서 이제 스탑 리밋 하면은 이제 이런 게 화면에 잡히더라고요. 스탑 오더, 리밋 오더 거래 방법 및 개념 바이낸스 게시판, 이거 꼭 한번 읽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코인픽. 그런데 이제 설명을 해 드릴게요. 매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죄송합니다. 매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 생리를 모두 이해하기에는 아직 충분치 않다. 당신은 돈을 버는 방법론도 배워야 하지만 수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철학도 이해돼야 된다. 일반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수익과 이 철학이라는 거는 참 중요한 건데요. 특히 영화 감독하시는 분들 보면 책을 굉장히 많이 읽어야 되고 자기 철학도 있어야 되죠. 자기 철학이 있고 책을 많이 읽고 그러면서 전반적인 이제 그 슈퍼 개발자와 같은 그런 안목이 길러지게 되는 거죠. 영화 감독들 보면 그래요. 아무튼 투자하는 사람들도 이 돈에 대한 자기 철학이 있어야 돼요. 시장에 대한 자기 철학. 제가 이런 것이 없이 잔재주만 배우다가 젊은 시절을 다 까먹었어요. 수익이나 돈 번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철학도 이해해야 된다. 일반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수익과 손실 개념은 스탠바인슈타인,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종종 느낀다. 내가 보기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익과 손실은 희한하기 짝이 없다. 수익과 손실을 그 사람들처럼 생각하면 참으로 괴상하고 파괴적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어떤 주식을 40달러에 매수한 10명에게 만일 주가가 20달러로 하락한다면 얼마를 손해보는지 물어보면 그 중에 8은 아무것도 잃지 않는다라고 대답한다. 주식을 처분하지 않았으니 아직 잃은 게 없다. 혹은 단지 서류상의 손실이다. 기다리면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 10명 중에 8명은. 얼마나 터무니없는 역설인가. 당신의 주식이나 코인은 차트에 마지막으로 찍힌 가격의 가치밖에 없다. 그 가치는 바로 시장이 열리면 언제라도 처분할 수 있는 자산이자 주식이나 코인을 팔았을 때 현금화했을 때 손에 쥐는 금액이다. 그런데 많은 투자자가 가치가 50% 떨어진 주식이나 코인은 손실이 아니라 터무니없는 관점으로 그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득실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득실을 보지 않는 수준으로, 그러니까 똔똔대는 수준으로 주가가 회복되기만을 기다린다. 그래야 자기 자신이 바보 같은 기분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은 자본을 쓸데없이 깎아 먹을 뿐만 아니라 자기 주식이나 코인을 처분한 돈으로 2단계에 있는 다른 좋은 주식이나 코인도 매수할 기회도 놓쳐버리고 만다. 이와 반대되는 상황도 어처구니 없기는 마찬가지다. 40에 매수한 주식이 80까지 상승했을 때도 이들은 주식을 아직 처분하지 않았으므로 수익을 내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도 사람들과 만나면 자기는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고 떠들어댄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실제 수익을 얻었다는 것, 그러나 그 수익은 제때 확보하지 않으면 잃을 수도 있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수익과 손실에 대한 생각을 바꾸면 자연적으로 행동도 달라진다. 한번 생각해 보자. 40달러에 매수한 주식 1000주가 80까지 상승했다면 4만 달러가 8만 달러가 되었다는 뜻이다. 이 주식을 처분하면 다른 좋은 주식에 투자할 수 있고 집 살 때 계약금으로 낼 수도 있다. 그런데 이때 현명하게 팔지 않고 또 보호장치 없이
자동 손절매 주문도 해놓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가 다시 40으로 들어갔다면 힘들게 얻었던 4만 달러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주말마다 자기 자신의 포트폴리오 가치를 표로 작성해 보기 바란다. 각 주에 따라 약간 등락이 있겠지만 크게 걱정할 사안은 아니다. 시장은 본래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20% 혹은 25% 손실이 발생한다면 그건 지금 뭐가 잘못됐다는 표시다. 기계적 손절매 방법을 이용하지 않아서 위험을 무릅쓰고 계속 주식을 사들였거나 이도 아니라면 나쁜 시장에서 각 종목이 계속 조금씩 손실을 낸 것이 짜였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저도 아직 이런 게 있어요. 아이고 참. 물론 이제 공부 삼아서 한다고 소액이라 그래서 무시해서 그러는 제 생각도 있지만 진짜로 이제 시장이 다시 상승해서 할 때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되겠죠. 만일 그런 경우라면 시장 상황이 좋아질 때 당분간 물러가 있는 편이 낫다. 8장에서는 이런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방지하는 지표를 쉽게 계산해내는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하겠지만 일단 그때까지는 자신의 성적을 일정하게 표로 작성해보고 자산의 변화를 감지하는 눈을 길러야 한다. 그래야 수익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을 수 있다. TS 인더스트리 바이 앤 스탑 하기 전에 TS 인더스트리를 보자.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이 무슨 뜻인지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주식은 1987년 10월 블랙 먼데이 증시 붕괴 때 큰 손실을 입었는데 이 주식으로 엄청난 수익을 쌓았던 많은 투자자들이 여기서 이제 블랙 먼데이 때 작살 난 거죠. 우리 그 루나처럼요. 여기서 이제 작살 난 거죠. 루나가 이런 식으로 작살이 났죠. 그렇죠? 그러나 얼마든지 사실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최소한 5주의 시간은 있었는데 몰랐던 거죠. 여기에서 자동 손절매가 나갔어야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요. 같은 이치입니다. 블랙 먼데이 때 큰 타격을 입었는데 이 주식으로 엄청난 수익을 쌓았던 많은 투자자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던 것을 그동안 벌어들인 수익은 모두 잃었다. 어쩌면 그 이상을 잃었을지도 모른다. 신용을 쓰거나 했을 수 있죠. 그러나 이 주식을 최고점에서 팔아 수익을 내지 못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어떤 변명도 읽을 수 없다. 1987년 초 차트 읽기 전문가에서 10달러 아래 있었던 이 주식을 추천했다. 그 주식은 1년 반 동안 완벽한 2단계로 상승했고 30주간 이동평균선 아래로 단 한 번도 내려온 적이 없었다. 또 지지선을 침범한 적도 없었다. 1987년 9월 말 31달러 바로 위 견고한 지지 지역을 확립한 주식은 34와 2분의 1달러를 기록했다. 이동평균선이 상승 동력을 잃고 하락하기 시작한 이후, 이동평균선이 여기서 이제 평평해진 이후 나는 기계식 손절매 주문을 30과 8분의 7달러, 여기 자동 손절매를 30과 8분의 7달러로 올렸다. 몇 주 뒤 주가가 내가 지정해둔 자동 손절매 가격 아래로 하락했을 때 200% 이상 수익을 내고 주식은 자동으로 처분되었다. 그러나 놀랄 일은 아무 계획 없이 주식을 사들인 사람에게 일어났다. 이 사람들은 언젠가 올라서리라는 막연한 기대로 이 주식이 가라앉는 것을 내버려 둔 것이다. 내가 주식을 처분하고 몇 주가 지나서 주가는 92% 떨어져 2와 4분의 3달러가 되었다. 불과 3주 사이에 지난 2년간 쌓아둔 수익이 모두 날아간 것이다. 이 사례는 당신이 따라야 할 규칙이 무엇인지 잘 보여준다. 그 규칙을 충실히 따른다면 절대로 잠 못 이루는 밤은 없다. 이게 제가 번역할 때도 없고 지금 증권시장에 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게 스탑오더하고 리밋오더예요. 지금 이제 외국 거래소에는 이런 게 다 있단 말이에요. 한국 게 없지. 그래서 스탑 리밋오더. 그러니까 스탑오더는 난 거기까지만 손해볼래 라는 불리한 가격에 내는 주문을 말하고요. 리밋 오더는 난 요만큼만 먹을래. 그러니까 스탑은 자기 손해를 탁 줄이는 거고 리밋은 유리한 가격이 내는 거죠. 그러니까 팔 때는 매도 주문은 현재 가격보다 낮은 가격 지금 10불인데 10불이
지금 10,000원이 11,000원도 되고 12,000원도 될 수 있지만 나 9,000원 되면 나 팔을래. 지금 10,000원인데 9,000원 되면 팔겠다는 게 불리한 가격이잖아요. 그게 스탑오더고요. 그런데 지금 10,000원이지만 이건 뭐 12,000원 직전 고점이 12,000원 갈까? 나는 그냥 11,000원에 팔래. 지금보다 유리한 가격에 내면 리미트 오더가 되는 거죠. 근데 사는 거는 지금 10,000원인데 이게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조정받지 않을까? 그래서 9,000원 지금보다 낮은 가격에 내는 게 리미트 오더가 되는 거고, 지금 10,000원인데 매수 주문인데 10,000원인데 난 11,000원 1,000원 정도는 더 비싸게 살래. 불리한 가격에 내는 것을 스탑 오더, 유리한 가격에 내는 것을 리미트 오더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잘 아시게 되면 이제 여기서 자기가 그 31달러 갔을 때 30달러 8분의 7 되면 나는 팔을래. 지금 32달러가 되는데 30과 8분의 7 지금보다 불리한 가격에 판다고 내놓는 거 아니에요? 미리?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리한 가격에 내놓는 거니까 어떻게 되죠? 스탑 오더죠. 셀 스탑 오더죠. 그래서 이런 걸 잘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금으로 이제 선물시장에서 이런 게 있고 외국 거래소에 이런 게 있으니까, 제가 뭐 지금 이거 뭐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보다 매도 주문, 그러니까 지금보다 불리한 가격에 내는 것은 스탑. 그렇죠? 현재가가 여기인데 현재가가 10,000원인데 지금보다 불리한 가격, 이거 9,000원에 파는 거는 스탑 셀이죠. 그 다음에 매수 주문은 지금 10,000원인데 11,000원까지는 살래. 불리한 가격에 사는 거죠. 더 비싸게 사는 거니까 스탑. 똑같다라는 거죠. 지금 10,000원인데 나는 11,000원 되면 팔을래. 12,000원 갈지도 모르지만 11,000원까지만 난 먹고 팔을래. 유리한 가격이죠. 리미셀. 지금 10,000원인데 뭐 12,000원도 가고 11,000원 3,000원도 갈 수 있지만 9,000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지금보다 싼 가격에 좀 유리하게 살래. 이게 리밋 바이 오더예요. 이게 이 책을 제가 이 책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6장과 7장에서. 그런데 제가 6장에서 이런 거를 없으니까 헷갈릴까봐 안 했는데, 이게 코인 시장에 있다는 걸 제가 너무나 늦게 알았어요. 그래서 요 외국 거래소, 뭐 쿠코인 하시는 분, 크라켄 하시는 분, 바이낸스 하시는 분, 또 그 다음에 업비트에 이런 거 있는지 없는지 제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스탑 오더와 리밋 오더는 한번 저거 네이버에 요 스탑 어떤 분이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놓고 구글에 가서도 이미지에 스탑 리밋 오더 하면 나와요. 그래서 개념을 잡으시면 이 사람 말이 이게 자존심을 버리고 차트를 믿어라. 내 생각이 틀렸을 때 이 스탑 오더하고 리밋 오더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 그래서 어느덧 우리가 지금 6장도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동아일보 회사에서 할 때는 없었던 그 7장을 이제 플로우 출판사에서는 번역을 했는데, 이게 공매도거든요. 공매도는 전문가들의 매도 전략을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7장 이제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